이게 딱 맞아 떨어져. 아니 색깔도 잘 어울린다. 색깔도 잘 어울려. 아, 우리 사무장님 장려상 타신 거 아시죠? 네. 김태주가 뭐. 네. 그때 그 카톡으로 올려주신 그 글로 받으신 거죠? 네, 그래서 이거 제가 조금 수정을 하긴 했는데 이제 시적은 그 장치만 좀 제공을 좀 해드렸고 그래도 소재가 너무 좋았어요. 내용이 네. 되게 마음이 그죠? 찡하면서 우리가 세월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었지. 난 엄마가 살아있지만 엄마가 살아있지만 우리 엄마를 보내진 않았지만 난 우리 엄마를 끝까지 잡고 있을 거야. 그 뭐냐 그러면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왜냐면 그 우리 사무장님도 그 시 속에 나오지만 그게 아픔이었잖아요. 이제 일찍 부모님을 보냈다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복귀하면서 그게 자기도 모르게 치유가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글을 쓰라는 이유가 자기 얘기 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객관화시키면 이제 거기에서 치유가 일어나거든요. 제가 이제 지금 쓰고 있는데 저도 이제 그 청소년기 때 이야기들을 한번 이제 쭉 쓰고 있는데 이게 이제 치유가 일어나죠. 그래서 네, 오늘은 그 여러분들 그 수능 시험 보신 분이 있다 그랬죠? 아, 다 수능 세대인가요? 네. 그렇겠죠? 학력고사 세대세요? 아니야, 수능 세대인데 시험을 그냥 안 본 거지. 그렇구나. 네. 그래서 저랑 비슷한 연배가 있으신 줄 알고. 그렇군요. 이제, 우리 보숙이 어머니 저거 잘 보셔야 돼요. 안 보이네. 네, 뭐 저 뒤에 이제 혹시 전화가 오면 저기 끊기더라고요. 네. 자, 오늘은 이게 사실은 그 고등학교 비문학 내용이 인문학적 요소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그래도 좀 쉬운 거.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문제를 푼다. 예, 그 이제 한번 체험을 해보려고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풀려고 그러면 되게 두렵잖아요. 한번 같이 한번 내용을 분석해보고 그리고 요 하나 분석하는 게 지금 여기 문제는 한 문제 있지만 원래 이 네 문제에 6분에 다 풀어야 돼요. 예, 독해 다 하고 6분에 다. 이 문제를? 예. 이거 한 문제 말고 네 문제를. 이게 한 문제예요? 아니. 요거 지금 첫 번째 것만 1페이지에서 2페이지까지. 자, 그래서 이제 보겠습니다. 자,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지학자 위기, 금지학자 위인. 고지는 뭐냐면 옛날 사람들은 공부하는데 자기 몸을 닦았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게 위기지학과 위인지학이 있어요. 그래서 위기지학, 공자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위기지학이 있고 위인지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는 몸이에요, 자기 몸. 자, 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더 나은 것처럼 보이기에는. 위기는 뭐냐면 수양을 위한 공부예요. 수양. 자기 수양. 위기는 뭐냐면 기능적이죠. 과거 시험을 위해서. 그죠? 그래서 공부에는 이 두 종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지학이냐 위인지학이냐 이 얘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옛날에 배우는 사람들은 자신을 위한 배움이었고 요즘 배우는 사람은 오로지 남을 위한 배움이다. 이렇게 보면은 이타적인 배움은 되게 좋아 보이죠. 이게 아니라 벼슬살이 하려고 공부한다 이거예요. 기능적인 공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도구적인 공부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학교에서 공부는 무슨 공부일까요? 도구적인. 그쵸? 위인지학이죠. 위인지학. 예. 그러니까 오늘날의 학교 공부는 다 위인지학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그걸 테스트를 끝나면은 다 까먹어요. 뭘 배웠지? 그러니까 뭐냐, 실용적이지 못해요.
자, 여러분들도 경험했겠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직장에 취직하면은 학교에서 배웠던 거 직장에서 써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절대 못 써먹어요. 다시 직장에서 뭐야? 다시 해야 돼. 그래서 직장에서 어떤 사람을 뽑아요? 경력자를 뽑는 거예요. 경력자.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지금 그 인문학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요즘에 인문학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원래 학교에서 해야 되는 것이 실제적인 그런 교육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또다시 인문학이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인문학이라는 것을.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볼 텐데 한번 볼게요. 위기지약이란, 자, 이른바 15세기 초 사림. 이게 참 어려운 말 나오죠. 사림이 뭐냐면, 이 사는 이게 무슨 사자예요? 선비죠. 선비의 숲. 이거 무슨 뜻이냐면 선비 그룹이에요. 선비 그룹. 예. 그러니까 선비 그룹이. 자, 여러분 이제 요런 거. 자, 제가 지금 다리가 아프다는 핑계로 좀, 근데 이게 안 일었으면 공부가 안 되더라고요. 예. 제가 아프지만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여기 그 15세기 이제 사림이 나오는데, 보통 우리나라의 그 사농공상, 지난번에 한번 얘기하지 않았나요? 네. 예, 이 선비죠, 선비. 선비가 이 농공상의 모범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범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선비가 무슨 농사 지을 줄 알아요? 선비가 기술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뭐냐면, 이런 농공상을 하기 위해서 농사도 짓고 기술도 하고 장사를 하기 위한 인품, 인격을 선비가 줘야 되는데 선비들이 그걸 못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의 문제다. 그래서 이제 뒤에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여기 사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 사림들, 여러분 이 사림 때문에 일어나는 게 뭐가 사화가 많이 일어나요. 무슨 말이냐면 선비 그룹이 모여서 이 사람들이 모여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이 벼슬 살해 보니까, 여러분 지금 정치가 어때요? 정치가 아주 모범적인가요? 아니요. 어떤 모델링이 없죠. 거의 뭐 백성을 위하거나 시민을 위하거나 이런 정치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예요? 당리당이. 그러니까 똑같았어요 옛날에. 그래서 사람들이 뭐냐면 사림들이, 야, 우리끼리 진짜 모여서 진짜 우리 인격 수양하는 진짜 공부해보자. 오늘날에 뭐랑 똑같냐면 이 인문학 강의랑 똑같아요. 우리 진짜 공부해보자. 독서 모임하고 똑같아요. 예. 근데 거기에도 이제 뭐가 힘 있는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뭐예요? 정치 권력화 됐어요. 그래서 15세기 초기 사림과 기묘년에 이런 사림, 소학의 학습가. 이 소학이 뭐냐면 학문의 가장 기초예요.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의 도리. 이거예요. 인간의 도리. 여러분, 우리 유학의 가장 큰 도리가 뭐예요? 유학의 가장 큰 도리가 뭘까요? 유학. 자, 유학의 가장 큰 도리는 예. 그죠?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전화 왔다고요? 뭐야? 이 시간에 거부. 난 언니 건 줄 알았는데. 아니야, 내 것도 아니고 아무도 아니야. 잘 보세요. 네. 많이 끊기면 책임이에요. 자, 보세요. 자, 충, 효, 그 다음에 뭐예요? 예. 그죠? 충효예, 충, 나라, 임금, 효, 부모. 얘는 뭐예요? 이웃. 이게 가장 기본, 충효의 가장 기본이, 유학의 가장 기본. 그러니까 이제 나라와 부모와 이웃. 그러니까 이제 이 관계죠. 모든 게 관계죠, 관계. 그래서 이 소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륜, 관계의 기본이 뭐냐 이거예요. 자, 우리가 나라에 충성을 왜 해요? 나라에 충성. 이제 그 당시 나라는 임금과 똑같았는데 나라에 충성해야 나라가 유지되는 거죠. 그게 충이에요. 오늘날은 충이 아니죠. 오늘날은 뭐죠? 의죠. 의름. 자, 그 뭐 또 효는 뭐 부모에게 당연히 효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효해야죠. 예. 그다음에 뭐예요? 예를 지키는 거죠. 이웃의 예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게 소학의
기본인데, 그래서 위인지학의 노노, 헌문편, 이제 노노라고 하는 것은 제가 노노 강의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기 노노에도 굉장히 정치적인 얘기가 대단히 많은데 헌문편에 나오는 말이에요. 옛날에 공부하던 사람들 자기 위해 공부했는데 요즘 사람들은 남을 위해 공부한다, 이거. 이 남을 위해가 뭐냐면 벼슬 살이 위해서 공부한다, 이 얘기예요. 기능적인 공부라 이거예요. 이제 공자는 공부하는 사람의 관심이 어디 있냐가 가지고 학자의 두 부류로 구분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북성대 유학자 정의는 다음같이 이 말의 의미를 부여했다. 위기란, 위기, 자성숙. 예, 한번 뭐 동그라미 쳐볼까요? 위기는 뭐예요? 자성숙을 추구하는 것이고, 위인하란 남들로부터 인정을 추구하는 것이다. 인정은 뭐냐면 뭐죠? 이렇게 남들에게 이렇게 그 대접받는 거죠. 인정. 과시하는 거요. 옛날의 학자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공부했으나 결국은 세상을 개선하는 일에 이바지했다. 오늘의 학자들은 남들이 인정받기 위해 공부하지만 그 기간은 자아의 상실뿐이다. 이 역설적이래요. 그래서 원래 위인지학을 했더니 위인지학을 해서 열심히 잘 배워서 과거 시험 받고 뭐 하라는 거예요? 정치하라는 거죠. 백성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살라는 얘기죠. 근데 도리어 이게 뭐, 여기 이게 부패하더라 이거예요. 여기 뭐가 생기니까? 권력과 돈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제 뭐, 소크라테스도 그랬고, 공자도 그랬고,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야, 인의 정치를 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아, 그 사람이 먼저 돼야 된다, 이거. 몸기. 사람이 먼저 돼야, 그래야 위인으로 갈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말이 있죠. 자, 가하만사성. 네, 가하만사성이 뭐예요? 예, 집안이, 만사가 집안을 이루어야,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진대요? 치국평천하. 그래야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돌보지 가화만사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 이제 배워서 알지만 노노에서 공자가 학이편은 뭐냐면 배우고 익히니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하라. 이게 학이편이에요. 학이편에서 공자가 처음으로 얘기해요. 공자가 어떤 왕이 그래요. 야, 내가 어떤 사람을 뽑았으면 좋겠냐 그랬을 때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 그 집안을 봐라. 그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 봐라. 그러면 그 사람을 그러니까 집안의 부모에게 충성하는 사람은 절대 반영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죠? 그 위기지약, 자기를 수양해야 돼요. 자, 그럼 이걸 우리한테 좀 적용해 볼게요. 물 없나요? 물 죄송합니다. 물이 없어요. 자, 우리한테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 공부도 여러분들도 이제 공부하시고, 그리고 지금 사실 먹고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힘들고 공허할 때가 있죠. 지금 그러세요? 아니요. 아, 지금 안 그러세요? 네. 그죠? 이럴 때 있죠. 내가 돈 버는 기계인가? 내가 애 보는 기계인가? 난 뭐지? 나는 이제 뭐가 된 거야? 여보나? 누구 엄마가 되고 나의 이름은 없어. 나는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이 없어진 거야. 거기에 막 공허함을 느끼잖아요. 근데 이제 학문의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왜 위기가 왜 중요하냐면 그거를 채울 수 있는 게 그거예요. 지성이에요, 지성.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먹고 사는 게 해결되면 그 다음에 뭘 찾는다고요? 예, 욕구가 생겨. 어떤 욕구? 지식의 욕구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서양 철학에서 에피쿠로스 학파라 그러는데, 그 쾌락이 중요한데, 쾌락은 뭐냐면, 우리의 쾌락은 뭐 육체적 쾌락만 쾌락으로 여기는데, 그런 쾌락이 아니고, 인간은 정신적 쾌락, 정서적 쾌락을 찾는데요. 여러분이 행복을 느낄 때, 물론 집안의 식구들이 다 잘 되고, 애들도 잘 되고, 다 잘 됐어요. 너무너무 잘 됐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뭐예요? 근데 난 뭐였지? 그죠? 자기 정체성이 무너지는 순간, 그러니까 위기가 무너지면 위인이 안 돼요. 지금 막 위인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그죠? 뭐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 뭐예요? 위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그 병을 무슨 병이라 해요? 자기를 잃어버린 병을 무슨 병이라 해요? 지금 오늘날에 가장 많은 병이에요. 그게 우울증이에요. 그게 자기를 잃어버린 병이에요. 자기가 무의미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가면 여러분들 아이들이 지금은 엄마 하고 엄마 뭐 쫓아다니는 세월이 지나면 뭐예요? 엄마랑 말도 안 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편은 또 더 바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공허해지는 거예요.
삶이 무너지는 거.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그래서 뭐 비혼주의 뭐 이런 그런 모든 왜곡이 어디서 오느냐면 위기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위기가 이루어져야 돼요. 사실 저희 아내가 허황된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자기는 1년에 책을 한 권씩 쓰고 뭐 이번에도 이제 뭐 글을 쓰고 뭐 막 얘기해. 아니 뭐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엔 되게 허황되거든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글을 제가 교정을 많이 해주고 그래서 작년에도 뭐 문학상을 타긴 뭐 타고 하긴 했지만 그런데 그거를 제가 아이고 아서라 그만해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라고. 왜? 자기를 찾는 거거든. 자기 자신을 찾아내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가 있어야지 위인이 되는데 우리는 계속 위인을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도 뭐예요? 목적이 뭐냐면 네가 행복한 게 뭐니가 아니라 너가 좋아하는 게 뭐니가 아니라 너는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위기로 가는 거죠. 그래서 가장 위기지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공자님이 그걸 아는 거죠. 이게 돼야 이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사성이 돼야 치국평천하로 가는 거예요. 그죠? 자기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런 활동 많이 하잖아요. 자기를 찾는. 어떤 분들은, 음악으로 자기를 찾고, 그죠? 또 춤으로 자기를 찾고, 이렇게 지식으로 자기를 찾는데, 제가 보니까, 음악과 춤은 또 한때더라고요. 그러니까 깊이 갈 수 있는 거는 제가 보니까, 책과 문학이더라고요. 아주 깊이. 그러니까 제가 경험한 거예요. 그럼 음악하는 사람은 또 다르겠죠. 근데 한번 계속 볼게요. 그래서 조선 초기 유학자들 중에 이런 위기적 태도를 견지한 사람들이 있었다. 길제, 김숙자. 김숙자는 여자 아닙니다. 네. 김종지, 김갱필로 이런 초기 사림이었다. 성종 때부터 소학을 진지한 태도로 실천하는 사람들. 그래서 실천 동안에 써볼까? 실천. 이걸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실천. 네. 그래서 그걸 뒤에 나옵니다. 궁행이랍니다. 궁행. 실천하려는 사람은 소학계의 일종의 이념서클을 만들어 자신의 신념을 사대부 사회에 전파하는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성리학을 간통하는 정신이 바로 위기였으며 그것이 올바른 노선을 확신한 다음 세대 김제, 조광조, 박훈, 김효사림으로 더욱더 또렷하게 표명되고 확신되었고 이 조광조가 그래서 나중에 반역자로 몰리잖아요. 왜 몰리냐? 자기는 왕이 되려고 한 게 아니고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백성을 위해서 실천하려고 하는데 억울해집니다. 여러분 홍길동전 지은 사람 누굽니까? 홍길동전 지은 사람. 이러시게요, 진짜. 홍길동전. 네. 그치, 허균. 네. 또 허준 할 줄 알고. 자, 허균. 밖에 아는 사람이 없고. 허준은 누구예요? 허준은 누구예요? 한의사, 그죠? 예, 이게 우리랑 관련되는 사람 잘 알아요, 그죠? 동의보감, 여러분, 동의보감 의술이 아니에요. 동의보감은, 생명의 서예요. 동의보감을 읽어보면, 우리가 이제, 제가 미안합니다. 아는 게 많아서. 제가 이제 또 이 동의보감을 또 읽어봤잖아요. 여러분, 우리 서양의 치료를 뭐라 그래요? 위생이라 그래요, 위생. 그래서 위생병 그러잖아요. 동양은 뭐라 그래요? 동의보 양생이라 양생. 위생은 뭐냐면 병이 난 다음에 치료하는 걸 위생이래요. 그리고 이거 완벽하지 않죠. 양생은 뭐냐면 평소에 자기 건강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에 있는 모든 타액들이 되게 중요해요. 침이 그렇게 중요하대요. 내가 침 한 번 막 뱉잖아요. 침이 잇몸도 치료하고요. 우리의 몸의 모든 것을 치료하는 게 침이래.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침을 삼키라고 이런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요건 그렇고 그래서 이 허준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양생은 생명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법이지 치료제가 아니라 이거예요. 자 그렇고 자 허균 여러분 허균이 홍길동전을 쓰죠. 홍길동전. 여러분 홍길동은 실존 인물이에요. 근데 이제 의적이었죠.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한글 소설로. 허균은 사실은 사대부예요. 사대부라고 뭐냐면 선비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임진왜란 이후에 역적으로 몰려서 죽어요. 여러분, 이제 이 사람이 왜 역적으로 몰렸냐? 이 사람의 스승이 있어요, 스승. 스승이 누구냐면 이괄이에요, 이괄. 이괄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자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천인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모계를 따르지 않으면서도 또 그건 또 모계를 따져. 엄마가 사대부가 아니면 이거는 그냥 서인이 되는 거예요. 양반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괄이라고 하는 사람은 천재였어요. 임진왜란 때 이괄한테 배운 사람이 누구냐면 많은 학자들이 있는데 그중에 허균 남매가 있어요. 여러분 허균의 여동생이 누구예요? 허난설헌. 네, 허난설헌. 아주 천재죠. 여자 천재. 남편을 먹 같은 걸 만나갖고 고생했지. 정말 천재. 근데 이제 허난설헌이고 허균이고 둘 다 우리 어머니들은 이렇게 굉장히 좀 갈갈한 표현을 해야 좋아하시는군요. 예. 자, 세속적 표현을 해야지. 자, 그 허난설헌은 이제 허균은 사대부인데 스승이 이괄인데 이괄이 이 사대부 양반 사대부한테 무엇을 심어줬을까요? 근데 사실은 허균의 아버지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원래 사대부면은 왜 이 서인한테 공부 가서 배우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신분제에 있는 거라면 그렇게 안 하겠죠. 근데 아버지가 깨인 사람이야. 학자다. 대단한 학자다. 근데 이 이괄이라고 하는 사람이 글 공부만 뛰어난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은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경험한 게 많아. 그러니까 좋아서 배우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웠어요. 이 허균이 배우니까. 근데 그의 사상이 뭘까요?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못하는 그런 호보호용하지 못하는 신분제의 피해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괄이 뭘 가르쳤겠어요? 평등하다. 이거를 이 허균이 들은 거. 그래. 사람은 그래서 평등해야 돼. 그 인재도 골고루 써야 돼. 그래서 홍길동전을 쓴 거예요.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실존 인물이긴 한데 그 인물을 비해서 이런 서인 중에 이런 사람 중에 뛰어난 사람이 있다 했는데 전국에 이제 뭐죠? 호보호용 못하는 그런 연합회가 만들어졌어. 너무 이제 이 전쟁 뒤에 억울하잖아요. 자기들도.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반역을 진짜 도모해요. 근데 이제 당파 싸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허균을 잡아 죽이고 싶은 다른 파에서 너네 리더 허균이지. 그렇게 얘기해. 이렇게 아니거든. 근데 누가 허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허균이랑 이제 그 당시에가 강해예요. 강해 때인데 강해랑 되게 친했어요. 그러니까 강해는 알아. 얘가 반역할 애가 아니라는 거 알아. 근데 첫 번째 아니라 그래요. 근데 계속 밀어내려고 하니까 허균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로 치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말로 할게요. 속된 말로 이제 좀 비어지만 쪽팔리게 이렇게 살아서 뭐합니까? 그냥 죽을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다 자기한테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그냥 그래요. 내가 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네가 안 한 거 아는데 왜 했다고 왜 얘기하느냐 했더니 내가 이미 저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뭐 하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 허균이 이런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뜻을 펴지 못하고 이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러한 그 위기적인 자기를 수양하고 가지 않으면 자기를 깨달음이 없으면 모든 위인을 한 사람들은 그렇게 당파로 이제 힘을 얻으려고 하죠. 그래서 여기 조광조라는 사람도 그랬고 허균이라는 사람도 그랬던 거죠. 자, 세 번째 세대에 속하는 이황. 여러분 이황 너무 유명하죠. 이황이 비로소 위기지약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신을 전하는 분명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위기지약이란 우리들이 마땅히 알아야 할 도리이며 우리들이 마땅히 행할 바 덕행이고 믿고 가까운 데서부터 착수해 나가되 자신의 이해, 마음의 깨달음을 통해 몸소 실천하는 궁행. 그래서 사진 다 찍으셨나? 네. 여기 이제 심득과 궁행이 있어요. 심득과 궁행. 심득과 궁행. 심득은 마음의 깨달음이에요, 여러분. 자, 심득. 심득이 오면 궁행이 와야 된다 이거예요. 궁행. 이거는 실천이에요, 실천. 이건 뭐죠? 마음의 깨우침이에요, 깨우침. 그러니까 이제 이런 궁행으로 가야지만 그것이 진정한 위기이다 이거예요. 궁행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를 배우지만 그 배우는 것을 실천하는데 우리는 익숙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그걸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까지 학교에서 못 가르쳐 줘요. 네? 학교 안에서만 그렇게 얘기하지 학교 자체에서 못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궁행까지 가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궁행은 뭐냐면 작은 것부터 하나씩 너희가 실천해라. 작은 것.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사랑이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 이 사랑이 가족 사랑이 이웃 사랑이 돼야 되고 그죠? 그런 얘기했죠. 자 실천. 여러분 실천은 어디서 오느냐면 심득에서 오는데 깨우치지 않으면 실천으로 못 가요.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아파. 그럼 뭘 먹어요? 타이레놀? 예. 타이레놀 뭐 하여튼 뭘 먹죠. 왜? 아픈 머리를 치료해야 되니까. 뭐죠? 아, 내가 몸이 깨달았어. 그럼 빨리 약을 먹어야 돼. 요거는 우리가 빠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고 행동한 것은 그렇게 가지 못하는데, 자, 여기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심득에서 궁행으로 가잖아요. 심득에서 궁행으로 가면 이 궁행이 다시 심득 2를 만들어요. 심득, 내가 이론으로만 했는데 몰랐던 것이 행동으로 옮기니까 내가 몰랐던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걸 알게 됐네? 내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실천하지 않으면 이 심득이 더 견고해. 실천하면 심득이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궁행이 되면 심득이 더 강화되고 또 심득이 강화되면 또 궁행도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해서 뭐가 있냐면 선순환이에요. 선순환.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선을 행하는 거 이렇게 지식을 가지고 이거를 계속 실천할 때 자꾸만 내가 또 다른 무엇인가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부추를 해봐도 자꾸 부추를 해봐야 다음에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죠. 그게 뭐예요? 그 기술이죠, 기술. 그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쓰는 것도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도 내가 이런 마음을 먹었어. 이걸 행동으로 옮겨야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더 견고해지고 더 커지고 더 완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는 것이 바로 위기지약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뭐 나머지는 나머지 문단 볼까요? 자 이것은 학문의 목적이 외재적 가치에 의해서 아니라 내재적 가치에 의해서 정당화된다는 사고방식의 출현을 의미한다. 그 내재적 가치 동안에 적은 내재적 가치? 네. 이 내재적 가치가 돼야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신병, 마음의 모든 병들이 치유되고 회복이 돼요, 사실은. 자, 그러면 요거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찾아볼까요? 자, 1번 위기적 태도를 견제하는 사람은 자아성숙을 추구했다. 맞죠? 위기가 뭐예요? 위기가 자아성숙이잖아요, 그죠? 자, 2번 국가의 장려로 위기지약 신봉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났다. 잘 모르겠어요. 3번 위기지약의 정책으로 경학의 학문적 유산이 달라지, 그죠? 경학이 뭐예요? 경학 바로 소학. 이게 뭐예요? 점점 견고해지게 됐다는 얘기예요. 위인지약을 추구하는 사람 학문의 외지적 가치 맞죠? 위인지약은 뭐예요? 벼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공자는 학문의 태도를 기준으로 학자 두 분이 뭐라 했어요? 위기지약, 위인지약 맞죠? 그럼 답은 몇 번? 2번이네. 근데 이거 국가의 장려로. 그러니까 이건 국가의 장려 얘기는 안 나와요. 근데 추론해서 답이 2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여러분 위기지약의 내용이 뭐죠? 위기지약의 뜻이 뭐예요? 개념 정리만 되면 돼요. 위기지약이 뭐라 그랬어요? 위기지약의 내용이 뭐라 그랬죠? 그쵸? 자기 수양하는데 근데 그걸 왜 나라가 지원해 주냐고. 국가가 그걸 장려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국가는 뭘 장려해 줘야 돼? 국가는 위인을 장려해 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 국가가 위인 장려한 게 뭐 있어요? 우리나라에 대표 성균관, 예, 집현전 이런 게 바로 뭐 위인이에요. 위인. 제대로 된 인재를 만들어서 써먹자 이거예요. 예. 재밌죠? 이게 고등학교 기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으면 되게 재밌다고. 근데 애들이 시험 문제 풀이를 하면 어떻게 해요? 내용은 딴 데 가고 야 빨리 답을 찾아야 돼. 이게 슬픈 거예요. 이게 진짜 문제예요? 예, 직접 기출 문제예요. 국어 시간의 문제. 수능에 이렇게 나와요? 수능 문제. 교재에 이런 내용들이 그렇죠. 나 이런 게 나와요. 옛날 수능 볼 때 이런 거 안 나왔어요? 이 정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답 맞추느라고 이거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얘기했죠. 목적이 끝나면 다 사라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얘기해줘도 근데 이렇게 공부하니까 어때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아이들한테 지금 뭐 고1, 고2 애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해요. 얘들아, 문제 푸는 거 좋다. 근데 하면서 내용을 너희들 걸로 만들어버려. 그럼 나중에 인문학적 지식 때문에 문제도 확 들어온다. 근데 그냥 하면은 이걸 애들한테 보여주고 한 일주일 뒤에 또 주자 그러면 애들이 처음 봐요. 이래요. 왜 처음 보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다음 주에 또 해볼까요? 저한테 설명드렸기 때문에 기억하지만 한 달 뒤에 하면 이 처음 보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네? 자, 두 번째는 이제 경제 코드인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고요. 우리 뒤에 가서 이거 다음 주도 이거 갈게요. 자, 이 제사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아직도 제사 지내시는 분. 네. 자,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냥 그 사람을 생각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추념하는 시간. 돌아가신 분을 추억하고 기념하는 시간. 네. 가족들이 모여서 그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날. 오케이. 자, 제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제사, 그러니까 이제 의미 말고 막 상 차리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접 와서 드실까요? 아니요. 왜 아니라 생각하세요? 그냥 남아있는 사람들의 사실 우리 먹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 먹으려고. 그래서 뭐 요즘 제사상에 피자도 올라가죠. 우리 먹으려고. 예, 그렇게 생각해요. 자, 제사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자고요. 제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자, 봅시다. BC 2070년, 2014년에 살던 순. 여러분, 요순 시대라고 들어봤어요? 요순 시대? 가장 평화로운 시대가 요순 시대. 우리나라 세종 시대 같은 그런 시대가 중국에 고대 중국에 있었어요. 요순 시대. 그래서 자기 아들을 왕시키지 않고 훌륭한 임금 중에 추천해서 왕을 시켰어요. 그게 요순 시대예요. 요의 아들 주에게 제사 지내라고 명한 것이 효시로 알려져 있는데 정확하진 않아요. 그 BC 1324년에 중국의 은나라에 조갑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조갑. 자, 조갑이라는 자가 있어요. 조갑. 조갑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이제 여기 보셔도 돼요. 조갑이라는 자가 은나라에 조갑이라는 자가 이제 쿠데타. 우리로 치면 이제 군발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정권을 잡아도 민심은 어때? 민심은 자기한테 오는 건 아니잖아요. 에? 그러니까 이 민심을 잡아야 되겠어. 이 민심을 잡기 위해서 저들에게 어떠한 여론전을 펼쳐야 돼. 그래서 이전까지 조갑 이전까지는 어떤 신을 모셨냐면 샤머니즘이니까 뭐 중국이니까 황하신, 그죠? 뭐 황하신. 그다음에 뭐 중국의 큰 산 있잖아요. 뭐 천산, 뭐 이렇게 산을 숭배하거나 물을 숭배하거나 산을 숭배하거나 나무를 숭배하거나 동물을 숭배했어요. 그래서 뭐 토템, 샤먼 이렇게 하다가 조갑 때부터 우리 조상이 원래 하늘에서 내려왔어 라고 뻥을 치기 시작해. 왜? 그래야 뭐예요? 이 민심이 돌아오니까. 자기가 아무리 힘으로 왕 세웠다 하더라도 왕국을 세워야 되니까. 그래서 뭐냐면 자기가 우리 조상 뭐 5대조는 뭐 이렇게 천신이고 쭉 그렇게 자기 조상이 하늘의 천자라. 그래서 중국에는 항상 뭐라 그래요? 황제를 천자라. 하늘의 아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때부터 조상을 섬기자 그래갖고 자기 7대 조상부터 섬깁니다. 7대조. 그래서 7대 조상을 섬기는데 이제 뭘 만드냐면 거기다가 이렇게 사당을 만들어요. 사당을 7개를 만들어요. 7개. 이게 이제 황제 7개 만들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밑에 있는 제후도 그럼 우리 조상도 섬겨줘야지. 그래서 뭐 5개를 만들어요. 그 밑에 이제 귀족들이 우리도 그러면은 3개를 만들어. 돈 있어도 이제 넘어가면 이제 역적이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일반 또 좀 돈 있는 사람도 그럼 우리도 1개 만들어야지 이렇게 만들었어요. 더 홀수네요, 그죠? 여러분 홀수가 양의 수라 해서 중국이나 동양에서는 길한 숫자라 그래요. 예. 그래서 여러분 모든 명절 홀수예요. 1월 1일, 1월 15일, 8월 15일 다 홀수입니다. 자 보세요. 7, 5, 3. 그런데 이제 서민들도 그럼 우리도 만들. 그래서 무덤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무덤 안에 뭐 있죠? 무덤 앞에 비석. 예, 상석이라 하고 요 상석 있고 비석 있죠. 요게 바로 요거 흉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상신을 섬기는 이 역적 조각. 요거를 누가 따라 했느냐? 이성계가 따라 한 거예요. 이성계가 여러분 용비어천가 보면은 용비어천가가 용이 임금을 상징하죠. 하늘을 날아서 어천 세상을 다스리다. 이 용비어천가. 그래서 여러분 이 용비어천가를 쓴 거는 이제 물론 세종의 신하 정인지 건재 뭐 얘네들이 썼지만 보세요. 도조, 익조, 목조, 한조, 태조, 태종. 자, 도이목한 태태. 옛날에 여러분 국어 할 때 이 정도는 기본으로 외우는 거 아니에요? 도조, 익조, 목조, 한조, 태조, 태종. 자, 태조 이성계. 태종 이방원. 자, 이자겸. 쭉쭉쭉쭉쭉. 이재춘. 그래서 요 다음에 누구예요? 요 다음에 원래 이제 정종이 있었죠, 하나가. 예, 정종이 있었는데 이제 이거는 허수아비였고 세종. 세종 때 7명의 임금이 나라를 열어서 다스렸다. 그래서 여기 이거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신이라고 하는 건 조상신이라고 하는 조상을 섬기는 거는 중국의 근데 이제 이 조갑도요. 이것 때문에 또 망해요. 또 나중에 이제 이렇게 역적이 돼서 망하던데 이렇게 해서 섬겼는데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아까 이 얘기했었죠. 그래서 여러분 원래 우리 이런 얘기하죠. 명절 되면 뭘 지내요? 제사하지 않죠. 차례. 자 차례가 뭐냐? 차례가 다래예요. 다예. 차다자예요. 다래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중국에는 우리 삼국지에도 나오지만 중국에는 유명한 음식이 있어요. 가장 비싼 음식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중국의 유명한 음식. 차예요. 차. 그래서 유비가 어머니한테 늙으신 어머니한테 뭘 드리려고 차를 사려고 엄청 많은 돈을 그걸 싸려 차 사러 갔다가 누구 만나요? 관우 만나고 장비 만나잖아요. 차례가 뭐냐면 찻잎을 우려서 예를 지키는 거야. 누구에게? 하늘에게. 또는 우리 핏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절을 하지 않아요. 앞에서 그냥 예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성균관 지금도 성균관에서 이 차례를 지내잖아요. 그러면 제사 안 지내잖아요. 충문 읽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감사의 예를 표현하는 거예요. 제사는 누가 지내는 건지 아세요? 죽은 사람이 와서 밥 먹는다며요. 죽은 사람을 부른 사람은 누구예요? 무당. 그러니까 뭐예요? 이 조갑이 동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무당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불러내는. 그래서요. 잘 보세요. 근데 이거 또 가서 안다고 또 막 얘기했다고 욕 먹어요. 네가 뭘 안다고. 우리가 뭐 전통인데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우리 이제 근원을 밝히는 거예요. 자, 아까 전에 이 유자, 이 유자가 이제 뭡니까? 재래 전문 이 유가 이런 뜻이에요. 자, 보세요. 사람이 있죠, 여기. 그리고 밑에 한번 볼게요. 사람이 있죠. 그리고 비유자가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비유자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이어질 말미암아 이자예요, 이게. 말미암아 이자. 사람이에요, 사람. 그죠? 파자를 하면 사람이에요. 비예요, 비. 그죠? 요거 말미암아 이자는 이게 연결돼 조사로 써요. 한자에서 이게 조사만 쓰는데 요게 뭐 같아요, 여러분? 요게 뭐 같아요? 말미암아. 이게 연결 어미이기도 하지만 조사로 쓰기도 하지만 이게 원래 말미암다 이런 뜻이에요. 연결되다, 연결하다 이런 뜻이에요. 연결하다. 자, 이게 사람이에요. 수염이 있죠. 긴 머리 수염이 있죠. 이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사람이 비가 내리기를 수염이 긴 사람이 빌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무당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당군의 후손이죠. 예, 당군의 후손 맞나요? 당군이 북방어로 당골이란 뜻이에요. 당골. 그래서 이런 얘기죠. 당골래 이런 말 하죠. 당골이란 말이 원래는 남자 무당이에요. 그래서 왜 당골이라고 하는 건 나한테 복을 주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 내 단골이 하면 그 사람이 물건을 많이 사주잖아요. 그죠? 네. 그 단골이에요, 단골. 그 남자 무당의 단골이, 예? 그 단골인데 이게 단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유자가, 이 유자가, 유학의 유자가, 학문적인 유자가 아니고 남자 무당을 이야기하는 유자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를 그래서 누가 받아들여요? 공자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공자가 받아들여 성리학이라고 하여 이게 또다시 어디로 연결돼요? 이게 또다시 우리나라에서 주자학자, 우리나라에서 이황의 이가 받아들여서 이게 무엇으로 둔갑하냐면 이게 유학이니 유교니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원래 근본은 뭐였어요? 원래 근본은 구테타 한 놈이 자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아이디어에 다 속는 거예요. 이거는 좋아요, 여러분. 저도 이제 기독교 목사지만 원래 추도 예배란 건 없어요. 근데 추도 예배 다 드리죠. 추념식은 있어요. 추념식. 추념식이 뭐냐면 내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그 부모를 기념하면서 그 부모의 은덕을 또 그 부모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전 국민이 뭐냐면 이게 명절 때도 제사, 추석 때도 제사, 제사 때도 제사, 뭐 하는 거예요? 자, 불 꺼라, 이제 귀신. 그 무당이 된 거예요. 다 뭐가 된, 다 이게 뭐 유가 돼서 다 박수무당이 돼갖고 그걸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옛부터 조상에 대한 은덕이, 이거는 뭐 감사하는 건 좋죠. 그래서 이 제사의 역사적 유래가 이렇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무당이 바로, 유자가 무당을 상징한다고 얘기합니다. 네. 10분 남았는데, 이건 또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하긴 할게요. 시간 잠깐 얘기하고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적을게요. 여러분들 근데 그 연장 수업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연장 수업, 아이들 연장 수업. 좋아요. 강사가 바빠갖고 네 저희가 이사를 해요. 어디로요? 멀리 양동으로요. 예, 저희 이제 사택을 옮겨요. 그래서 양동으로 여기 그 왜 요 과일집 있죠? 네. 거기 2층으로 저희가 아마 계약하고 이사를. 그 사택이 습기가 많이 차서 거기 원래 교육관이었는데 교육관 원래 거기서 이제 애들 와서 막 놀 수 있게끔 뭐 이제 방방도 해놓고 그렇게 할 거고.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이제 이사를 하고 그러니까 이사도 해야 되고 또 아내가 여기 발에 뭐가 잡혀서 수술도 해야 되고 그래서 좀 어렵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계획한 대로 그냥 뭐 더 전문가인 원어민 선생님 뭐 모시고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우리 어머니들은 어떻게 인문학 교실은 이제 어떻게 계속 하고 싶으세요? 어떠세요? 근데 이제 애들이 걸려서 그렇죠. 애들이 걸려서 하여튼 뭐 그 다음 시간 한 번 더 있으니까 고민해 볼게요. 자, 여러분 시간. 우리나라의 시는 자, 축, 임, 묘, 진, 사, 오. 그래서 뭐예요? 자시, 축시, 인시, 묘시, 뭐 진시, 사시, 오시 이랬는데 이게 2시간씩이에요. 2시간씩이에요. 2시간씩. 예. 개념. 근데 지금의 시간은 어때요? 보니까 지금의 시간은 자 24시간 하루 그죠? 그 다음에 60분으로 나눠졌죠? 60분 또 1분마다 몇 초예요? 60초 이렇게 나눠졌죠? 자 시간이 초 단위 개념으로 완전히 바뀌었죠? 근데 요렇게 살았을 때랑 요렇게 살았을 때는 차이가 뭘까요? 지금의 시간이 디테일하게 분절되어 살 때랑 시간이 좀 여유가 있을 때 해가 뜨면 가서 농사일하고 배고프면 밥 먹고 좀 여유가 있었죠. 근데 요렇게 밖에 이게 뭐 시간의 분절화예요. 이 분절화가 되면서 사실은 삶에 영향을 끼쳐요. 삶도 뭐예요? 분절화돼 버렸어. 자, 우리 이거 인문학 공부하는 거 열심히 공부하는 거 재밌죠? 저만 재밌나요? 재밌죠? 네. 재밌는데 계속 공부하고 싶죠? 근데 우리 시간 되면 가야 돼. 그죠?
이제 10분밖에 안 남았어. 이게 바로 뭐예요? 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도 공부할 때 뭐로 맞춰줘요? 자, 초등학교는 40분, 중학교는 45분, 고등학교 50분. 과학 실험을 해도 50분 내에 끝내야 돼. 뭐 그림을 그려도 뭐예요? 45분 내에 끝내야 돼. 예? 그러니까 이게 문학이란 걸 막 설명해도 40분 내에 끝내야 돼. 그러니까 뭐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제한된 프레임에 갖추다 보니까 뭐 프레임에 갖춘 내용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뭐예요? 삶이 분절화 파편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애들이 50분 수업인데 51분 돼봐요. 애들이 어떻게 해요? 예. 규율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학문을 또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그러니까 뭐예요? 공부도 애들이 굉장히 짧게 공부하고 쉽게 공부하는 걸로 가요. 그러니까 학문의 깊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깊이가 없으니까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그러면 시간은 언제부터 이렇게 분절화됐을까? 시간은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시간이 언제부터 이렇게 분절화됐을까? 그렇죠. 현대와 어떤 기점? 산업혁명. 산업혁명 하면서 뭐가 발견? 기차가 발견해. 기차 시간을 맞춰야 되는데 시간이 다 틀려. 나갔더니 기차 벌써 갔어.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니치 천문대라든지 어디 기준, 그죠? 그 기준을 삼아. 그 기준에 시간을 맞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기차 시간 때문에 모든 시계를 파편화시킨 거예요. 예. 파편화시켜서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만.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예전에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에 그래도 여유 있고 풍성하게 살았는데 지금은 뭐예요? 시간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죠. 시간이 우리를 제어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보면 뭐예요? 시간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시간의 통제를 받고 있고 그리고 시간으로 뭐든지 만들어내야 돼. 시간에 그러니까 더 좋은 걸 만들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 안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어떤 거는 어떻게 길게 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어떻게 좀 짧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이제 없어져 버려요. 그게 뭐냐? 삶의 내용이 그렇게 파편화되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제 이런 그 초분 단위로 시간이 계산됐을 때 물론 여기 장점도 있죠. 여기 장점 뭐 통일성도 있고 균형성도 있고 효율성도 있고 하지만 이런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뒤에 나오는 기차 시간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를 한번 볼게요. 8페이지 보죠. 8페이지. 자, 젊은 선수 운전자에게 김광규. 그러니까 오늘날 자동차 운전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벌써 자동차를 갖게 되었으니 친구들이 부러워할 만도 하다. 운전을 배울 때는 어디든지 달려갈 수 있을 내가 대견스러웠다. 면허증을 무엇이나 따두는 것이 좋다고 나도 여러 번 말했었지. 이제 너는 차를 몰고 달려가는구나. 철 따라 달라지는 가로수를 보지 못하고 길가의 가을 장소나 생선 장소도 보지 못하고 아픈 애기 업고 뛰어가는 여인을 보지 못하고 교통순경과 신호등을 살피면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구나. 너희 눈은 빨라지고 너희의 마음은 더욱 바빠졌다. 앞으로 기름값이 또 오르고 매연이 눈앞을 가려도 너는 차를 두고 걸어 다니려 하지 않을 테지. 걷거나 뛰고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다니며 남들이 보내는 젊은 나이를 너는 시속 60km 이상으로 지나가고 있구나. 내가 차를 몰고 달려가는 것을 보면 너무 가볍게 멀어져 가는 것 같아 나는 마음이 무거워진다. 그죠? 아주 좋은 시인데 우리가 이제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이제 발의 확장이 자동차인데 빨리 가야 돼. 빨리 가다 보니까 목적 지향적이 돼. 그래서 주변을 보지 못하는 거야. 살피지 못하는 거야. 저도 자가용을 운전하면서 제가 헌혈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정말 헌혈증을 정말 한 달에도 막 2번도 하고 막 그랬어요. 대중교통 이용할 때는. 지금은 헌혈하려면 차를 어디 대야 돼. 근데 찾을 데가 없어. 요번에 그 면에서 지난번 헌혈을 하러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제가 원래 아침을 잘 안 먹는데 아침 안 먹었다고 못한대. 점심 먹고 그래. 그래서 바쁘니까 어떻게 해요? 또 못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는 근데 시골은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시골은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사는 거야. 그죠? 시간 안에. 그래서
또 이제 가서 여러분 집에 가서 뭐 하셔야 돼? 집에 가서 애들 또 돌보고 애들 숙제도 봐줘야 되고 또 밥도 해야 되고 그죠? 이제 여유가 없고 그리고 또 피곤해 또 잠을 자야 되고 또 일어나는 아침에 뭐예요? 기계적으로 막 사는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종속돼 있고 그래서 뭐예요? 이제 보지 못해 주변을 살피지도 못하고 하늘을 이 좋은 시골 살면서 하늘을 한번 못 보고 뭐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행복해, 애들이 행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죠. 내가 희생하여 우리 아이에게 행복을 줘야지. 여러분 그런 행복은 없어요. 애들이요, 엄마가 불행한데, 엄마 아빠가 불행하게 사는데, 내가 행복하지, 이런 애들은 없어요. 나중에요, 그렇게 얘기해요. 왜 엄마 행복하지 않았냐고. 왜 그렇게 살았냐고. 누가 그렇게 살려고. 누가 나한테 그거 해달래?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남들이 보기 너무 이기적이지 않은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그 행복을 보고 행복이 뭔지를 애들이 따라 배워요. 아, 행복이 저런 거구나.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애들은 그대로 따라가고 그래서 여러분은 불행을 아이들한테 전수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래요. 맛있는 거 오면은 애들보다 우리가 먼저 먹어야 돼. 응? 내가 먼저 먹어. 내가 행복해야 돼. 그리고 너네는 우리는 살이 얼마 안 남았다. 너네는 앞으로 먹을 거 많아.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게 이기적인 것 같지만 그렇게 부모가 행복하고 즐거운 것을 보고 쫓아가고 살아야 아이들도 그게 행복이라는 걸 알고 그래야 진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위기지약 위인지약이듯이 내가 즐겁고 내가 활기가 넘쳐야 아이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안 하면서 애들한테 그렇게 요구하잖아. 야 이런 거 똑같아. 안녕? 나는 공부 안 하는데 야 너 책 읽어. 나는 책 안 읽는데 너 책 봐야 돼. 이거 똑같아요. 나는 뭐예요? 나는 불법을 하면서 얘한테 너는 합법적으로 살아. 이거가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런 인문학 교실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도 치유되고 회복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네. 행복합니까? 네. 더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신이